4월 15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드디어 빅텐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빅텐트.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두 연대해서 연정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연대를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반 이재명 빅텐트입니다. 이 반 이재명 빅텐트가 거의 사실상 구체화됐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이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으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 세력들은 충분히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에서도 비이재명, 반 이재명 모두 포함해서 한 집을 이룬다. 빅텐트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이냐? 우리 정치사에서 가능했던 경우도 있고 실패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왜 이게 구체화되고 있느냐? 이미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 구상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된 것은 역시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덕수가 1, 2등이냐? 아니다. 한덕수가 1등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로는 한덕수가 이 김문수에 이어서 2위였는데 이재명과 1대1 대결에서는 한덕수가 1위다. 그 다음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덕수가 이미 김문수를 제치고 1위로 올랐었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한덕수 대망론입니다. 이런 반 이재명 진영에서 이재명과 대항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이 지지율이 집결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빅텐트를 구성하는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효과, 한덕수 대망론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되면서 이제 빅텐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덕수 대망론을 가장 앞장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54명이 지금 서명을 했다. 한덕수 이 출마 촉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과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54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빅텐트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구도 판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 반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가 이게 가능하려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노무현과 정몽준의 이 단일화였습니다. 이회창은 지금의 이재명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회창은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노무현과 이 정몽준이 소위 빅텐트 단일화를 하면서 이회창을 누르고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는 소위 반문재인 빅텐트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모두 갈라지면서 문재인의 당선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단일화가 됐더라면 문재인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하고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 빅텐트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빅텐트를 추진할 이 주체 핵심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지금 뚜렷한 것은 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국회 권력까지 이재명이 저건 한 당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재명이 국회를 개인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국회 권력에 이어서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건 이재명 개인 독재다. 이재명 개인 독재가 되면 소위 지금 반 이재명, 비이재명은 모두 죽는 것이다. 나라가 절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 주체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뚜렷하게 한덕수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등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이 어떤 소위 이낙연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재명으로 가능하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헌법 개정입니다. 이재명만 반대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이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큰 굵직굵직한 세 가지 반 이재명, 개헌, 경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데 빅텐트가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주인공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장점으로서 현재도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정부와 지금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 뭐 관세 협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관세 협상의 이 전체 큰 테두리가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한덕수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가 모이고 있다라는 게 이 빅텐트가 구체화되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빅텐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쪽은 이낙연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낙연이 상임 고문으로 있고 전병헌이 이끌고 있는 새미래민주당입니다. 이 새미래민주당 쪽에서 소위 연합, 뭐 연대 또는 연정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빅텐트를 구성을 하자, 반 이재명 빅텐트를 구성을 하자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도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말의 수위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도 이런 반 이재명 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준석과의 뭐 단일화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홍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빅텐트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지금 노무현, 정몽준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부터 빅텐트가 가능하려면 주체 세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 주체 세력이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빅텐트 반 이재명으로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서 개헌, 경제까지를 포괄하는 이 주체 세력으로 한덕수가 어떻느냐. 다행히 이 한덕수가 지지율이 거의 뭐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다. 1위가 되어버렸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빅텐트가 이게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 빅텐트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각자 뭐 국민의힘도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뭐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승민이 지금 탈당을 해서 이 제3지대 빅텐트를 예상하고 자기도 뛰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크든 작든 모두가 뛰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까지입니다. 민주당의 경선에 불복해서 경선 룰에 이 불참하겠다라고 한 김두관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김부겸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상을 입는 셈입니다. 반 이재명으로 이 구상만으로도, 이 추진만으로도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하는 후보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빅텐트라는 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성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사람들,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율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이 빅텐트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빅텐트를 하는 후보 단일화 이 과정에서도 룰을 정하게 되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을 압도하는 그런 후보가 탄생을 한다면 빅텐트는 또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텐트가 본격화될 수밖에는 없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데 한덕수 때문에 이 빅텐트가 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이런 빅텐트를 가능하게 하는 명분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지난 4개월 동안 이 탄핵 정국에서 반탄핵이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모여서 비상계엄을 떠나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였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대다수 지지층의 이 반탄핵, 이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걸 다시 그대로 반 이재명으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이 빅텐트다. 그 작업이 적게는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경선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후보 단일화, 빅텐트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후보 경선을 통해서 당연히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다면 뭐 후보 단일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못할 것까지를 예상을 해서 모두 이렇게 열어놓고 필요하면 민주당의 김부겸, 김두관까지 모두 이렇게 열어놓고 빅텐트를 만드는 이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아야 이재명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이재명은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줘야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모두가 사실은 나라가 망한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다. 이 간절함,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원해야 가능해집니다. 이 국민들이 원하는 여기에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핵심에 설 것이다. 탄핵 반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반 이재명, 구체적으로 반 이재명으로 모두 결집하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한덕수가 가장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희망을 가졌고 현실적으로도 이재명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카드로 빅텐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집권은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막을 방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